여러분, 만약 10살짜리 꼬마가 마을에서 가장 돈 많은 구두쇠를 완전히 이겨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꼬마가 결국 그 부자에게 돈까지 받아내고 스스로 집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아주 기막히고도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부잣집 종으로 들어간 어린 소년. 그런데 이 아이는 남들처럼 힘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 하나로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장작을 패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고 소년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 부자의 곳간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쌀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구두쇠 부자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발 돈 줄 테니 나가다오. 도대체 이 소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을 최고 구두쇠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힘도 돈도 없는 아이가 지혜 하나로 세상을 뒤집은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지혜로운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즐겨보세요.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골 소년이 구두쇠 부자를 완전히 이겨버린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도 봄은 왔습니다. 눈이 녹아 흙이 드러나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볕만은 어딘지 부드러워진 날 목수 정호는 연장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늘 그러하듯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살인문을 돌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 도리였습니다. 도리는 마당 한켠에 서서 아버지가 사라지는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발밑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조금 남아 있었고 바람이 한번 지나가자 처마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그 눈 위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언가를 헤아리는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솜씨 좋은 목수였습니다. 마을에서 집을 올리거나 문을 달거나 농기구를 손볼 때면 어김없이 불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일이 단단하다는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 있었지요. 그러나 장사라는 것은 손재주만으로는 버텨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목재를 먼저 떼어다가 집을 짓고 나중에 품삯을 받는 방식이었으니 돈이 먼저 나가고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그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다가 어느 해 가을 수확이 신통치 않자 그 간격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사람을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목부터 무릎까지 올라오다가 어느 날 문득 허리를 넘어버리는 것이지요. 정호도 그렇게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에야 비로소 서대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대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줄을 서 있으며 마당 한쪽에는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부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넉넉함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서대감은 가진 것을 꼭 쥐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집 창고 한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선반을 고치고 낡은 들보를 교체하고 창고 문짝에 경첩을 새로 달았습니다. 품삯이 아닌 빚을 갚는 노동이었으니 일이 끝나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이 시작되면 일을 했고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도리는 날마다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고 있다는 것을,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다가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밤중에 마당을 서성이다 들어오는 발소리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그 많지 않음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봄이 조금 더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도리는 혼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서대감 집의 소슬대문 앞에 서서 잠시 그 문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나이든 하인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잠깐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지요. 도리는 말했습니다. 대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인은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해진 저고리, 낡은 집신,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등, 두꺼운 손, 오래 살이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도리가 마당에 들어서자 서대감은 시선을 내리깔았고 잠시 이 작은 방문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인사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대감님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서대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크게. 그 웃음 앞에서 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일을 하겠다고. 장난하느냐? 도리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밥도 조금 먹고 일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머리를 쓰는 일을 잘합니다. 서대감의 웃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눈매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혹은 두려움을 숨기는데 능하다는 것을 그 노예한 사람은 단번에 읽어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말은 허락이기도 했고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도리는 그날 그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창고 근처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눈에 담았습니다. 하인들은 이 아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린 것이 왔다가 며칠 못 버티고 떠날 것이라 생각했지요. 도리는 그런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시선을 등 뒤로 흘려보내면서 앞을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인들 틈에 앉아 보리밥을 받아든 도리는 멀리 안채 쪽에서 풍겨오는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도리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개울 소리만 낮게 깔리고 바람이 간간히 처마를 건드렸습니다. 도리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헤아리는 사람처럼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있다가 다시 감고 또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을, 이 마을을, 그리고 서대감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일찍 왔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불이 지펴지고 마당 어딘가에서 빗자루 소리가 나고 물지개를 진 사람의 발소리가 돌 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대감 집의 아침은 그렇게 소리로 먼저 열렸습니다. 도리도 그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씻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이 반씩 나뉘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그 경계를 올려다보다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보이면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며칠은 부지런한 척하다가 이내 느슨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서대감은 도리를 불렀습니다. 마당 한켠에 장작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겨우내 패지 못한 통나무들이 어지럽게 쌓인 채로 봄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서대감은 그 앞에 도리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저것을 패어라. 도리는 쌓인 장작을 바라보았습니다. 통나무 하나하나가 10살 아이의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크기였습니다. 도끼는 손잡이부터 무거워 보였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헤아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이것을 패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서대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치면 대감님이 손해 아닙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대감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얼굴을 잠시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법한 말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른이 할 법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놓인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대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결국 도끼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 서대감 본인도 어이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10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 직접 장작을 패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도끼를 들었고 땀을 흘리며 나무를 쪼갰습니다. 도리는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십니다. 마당 한켠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입을 가리고 웃음을 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대감이 장작을 패는 모습은 이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서대감은 한참 동안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숨이 조금 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돌아보니 하인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거두고 있었고 도리는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서대감은 잠시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장작은 반쯤 패어진 채로 남았고 도리는 저녁이 되도록 마당 구석에서 이것저것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창고 문이 잘 닫히는지, 처마 밑에 물이 고이는 곳은 없는지, 뒷마당 쪽에 쌓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눈에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으니 집을 살피는 눈은 일찍부터 익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가 살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어디서 새고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헛되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서늘한 데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인들은 부엌 옆 작은 방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가 대부분이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밥상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서 밥을 받아들었고 말없이 먹었습니다. 안채 쪽에서는 다른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간장에 졸인 고기 냄새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냄새에 익숙한 듯 무표정했지만 도리는 그 냄새가 흘러오는 방향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한숨이었습니다. 서대감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 마루 끝에 앉아 저녁 바람을 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오래 일할 텐데 이렇게 먹다가는 금방 쓰러질 것 같습니다. 서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감님의 귀한 재산이 약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를 표정이 서대감의 얼굴을 잠깐 스쳐갔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이익을 말하면서도 언제나 상대방의 이익처럼 말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대감은 그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고기 한 점이 도리 앞에 놓였습니다. 먹어라. 대신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도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님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인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저마다 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집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대감 집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도리는 다시 눈을 감았고 이번에는 좀 더 빨리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부른 날의 잠은 다릅니다. 그것은 어른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리에 들기 전 잠깐 도리는 뒷마당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갈 때마다 무언가 눅눅하고 묵은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낮에 지나치며 한 번 맡은 냄새였습니다. 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리의 눈이 창고 쪽을 향한 채로 오래 머물렀다는 것만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했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을 불러오게 될지는 이튿날이 되어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도리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의 마당은 아직 서늘했고 발밑에 흙은 밤사이 내린 이슬로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창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어제 밤에 맡은 것보다 조금 더 짙었습니다. 눅눅하고 무겁고 아랫목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도리는 창고 문이 빗장을 살며시 젖혔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서 찬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눈이 익숙해지자 쌓인 것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니가 기둥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리는 가마니 쪽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은 자리에서 나달이 몇 개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받아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쌀이었습니다. 아랫부분은 이미 색이 변해 있었고 습기가 가마니 안쪽 깊이 스며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리는 쌓인 가마니들을 하나씩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해야 할 것들이 군데군데 물렁했습니다. 이 상태로 더 두면 여름이 오기 전에 쓸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리는 창고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얼마나 되는 양인지 어느 쪽이 더 심한지 아직 쓸 수 있는 것과 이미 늦은 것을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창고를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부엌에서 불 때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도리는 서대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부름을 핑계로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근처에서 아는 얼굴을 만나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도리는 원래 귀가 밝은 아이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쪽이었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도리가 마을에서 한 일은 그다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몇 마디 건넨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대감께서 묵은 쌀을 나누어 주신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마을에 퍼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길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의 곳간은 진작에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쌀이 생긴다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리가 서대감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있다가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빈 자루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고 광주리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기대가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서대감은 처음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늠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인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 어려운 때에 이런 마음을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감님 덕분에 이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어른답다는 말이 이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서대감은 그 말들을 들으며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무어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틈에 도리가 슬며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에 묵은 쌀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전에 비우지 않으면 모두 썩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 사람들에게 드리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서대감은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허락이라기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들이 가마니를 끌어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도리는 그 옆에서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을 막지도 않았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을 더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곁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쌀을 받아든 사람들은 대문을 나서며 서대감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품어온 거리감 같은 것이 조금씩 녹아 있었습니다. 서대감은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거듭 전해올수록 그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도리는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는 창고 안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썩기 직전의 쌀들이 빠져나갔고 아직 쓸 수 있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창고 안의 냄새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대감은 창고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밥상 앞에서 서대감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얼굴에서 못마땅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로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묘한 표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하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 모습을 곁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눈을 감으면서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창고의 쌀은 비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움직였습니다. 서대감의 이름 앞에는 오늘 처음으로 다른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일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든 마을의 소문이든 쌓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도리는 그것을 10살의 나이에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눈치를 익힌 탓인지,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 탓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아이였는지. 다만 분명한 것은 도리의 다음 행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고 하나가 비워졌지만 이 집에서 아직 도리의 눈에 걸리는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대감이 알지 못하는 새어나가는 것들, 쌓여가는 것들, 막혀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이 마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이 집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는 도리도 그날 밤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대감이 창고를 열었다는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번져 있었습니다. 흉년이 길었던 터라 그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살이 붙어가며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묵은 쌀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어느 집에서는 서대감이 직접 마당에 나와 사람들을 맞았다고도 했고 또 어느 집에서는 빈손으로 온 노인에게 따로 더 챙겨주었다는 말도 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넉넉해져서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도리는 그 소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침부터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심부름을 나가는 척 장터 쪽을 한 바퀴 돌아왔고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나누는 말을 잠깐 들었습니다. 소문은 도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도리가 바란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대감 집으로 돌아오면서 도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그 다음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고을 원님의 행차라고 했습니다. 서대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이 집을 찾아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마당 한켠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가마가 들어왔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앞뒤로 늘어섰고 마당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대감은 급히 옷을 여미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그것을 감추려는 노력도 역력했습니다. 원님은 가마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흉년에도 백성을 돕다니 훌륭하십니다.
서대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원님은 그런 서대감의 손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니 이 고을이 든든합니다. 서대감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원님은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차가 나왔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원님은 어제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고을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서대감처럼 창고를 열어 나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원님의 귀에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은 마을의 자랑입니다. 서대감은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대답을 아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딘가 자리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님 앞에서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묵은 쌀이 썩어가고 있어서 어차피 버릴 것을 내놓은 것이라고, 사실은 10살짜리 아이의 꾀에 넘어간 것이라고 그런 말을 원님 앞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서대감은 그 자리에서 인심 좋은 부자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는 그 광경을 마당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두 사람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원님은 활기차게 움직이는 윤곽이었고 서대감은 반듯하게 앉아있는 윤곽이었습니다. 도리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하인들은 분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이하느라 부엌에서 불이 크게 지펴졌고 마당을 오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도리도 그 틈에서 이것저것 거들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눈치 빠르게 필요한 것을 미리 날랐습니다. 원님이 돌아간 것은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운 뒤였습니다. 가마가 대문을 나서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찻잔이 앞에 놓여 있었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마루 아래에 와서 섰습니다. 서대감은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았지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대감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대감 집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인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가 있었습니다. 고을 원님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서대감의 이름이 마을에서 달리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집 안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밥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하인들 상에 오르지 않던 반찬이 한 가지 더 얹혔습니다. 서대감이 특별히 시킨 것인지 아니면 부엌을 맡은 하인이 분위기에 맞추어 차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저녁 밥상은 전날보다 나았고 하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도리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대단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어쩌다 보니 칭찬을 받고 어쩌다 보니 좋은 소문이 나고 어쩌다 보니 그 소문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는 것. 서대감이 오늘 보여준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그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쌓였습니다. 원님이 다녀간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졌고 서대감의 이름 앞에 붙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돈 많은 서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인심 좋은 서대감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서대감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대감이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서대감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고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했고 부엌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도 보았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끝날 때 집안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낮에 낮게 깔렸던 구름이 밤사이 거친 모양이었습니다. 도리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대감이 어떤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서대감의 얼굴이 전날과 조금 달랐다는 것을 하인들 중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챘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딘가 어깨가 달랐고
밥을 드는 손이 달랐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면 자신도 조금씩 달라지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도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서대감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집 안에서 흘러가는 돈은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대감은 머지않아 그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도리로 인해 달라진 것들이 이 집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져가게 될지 그 무게가 서대감의 어깨 위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대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은 천천히였지만 돌이켜보면 꽤 빠른 일이기도 했습니다. 원님이 다녀간 뒤로 서대감은 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전보다 자주 열렸고 마당에 낯선 얼굴이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오기도 했고 먼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대감은 그 사람들을 예전처럼 차갑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을 것입니다. 평생 가진 것을 꼭 쥐고 살아온 사람에게 문을 열고 사람을 맞이하는 일은 익숙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마다 서대감의 등이 조금씩 펴지는 것을 도리는 보았습니다. 칭찬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다가 두 번째는 어색하다가 세 번째부터는 없으면 허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그 변화를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에 있었고 필요한 것을 미리 했습니다. 하인들은 도리를 이제 전과 다르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것이라 무시하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고 도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무게가 따라왔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서대감이 직접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권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님이 다녀간 뒤 마을 사람들과 한 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렸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녁 내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서대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그러나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는 그날 잔치가 끝날 때까지 부엌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곳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우고 늦게 온 사람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음식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쌀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을 속으로 헤아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도리는 혼자 남아 멍석을 거뒀습니다. 달이 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서대감은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를 열고 나니 창고가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하다 보니 집 안살림이 전보다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 밥상이 나아진 것도 마당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결국은 돈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서대감은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대감은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가 들어서자 서대감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내 덕분에 마을에서는 칭찬이 자자하지만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다. 도리는 그 말을 들으며 서대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핀잔도 아니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가는 사람이 내놓는 말이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묘한 허전함과 두려움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그럼 제가 떠나겠습니다. 서대감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붙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서대감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서대감 본인도 그 순간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윽고 서대감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안도였지만 그것은 분명 안도였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도리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아쉬운 얼굴을 했습니다. 누구는 말없이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누구는 도리 곁에 와서 잠깐 앉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전날 밤 도리는 마당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고 문이 잘 닫혀 있었습니다. 부엌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물이 고이는 곳도 이제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가 지내는 동안 조금씩 손을 본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면 고쳐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도리는 사랑채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대감이 아직 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있었고 그냥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날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꽤 많은 것이 움직였습니다. 창고가 비워졌고 원님이 다녀갔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인들의 밥상이 달라졌고 서대감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이어진 일이었는지 아니면 저마다 따로 일어난 일이었는지는 나중에 돌아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도리는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대감이 무언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도리가 이 집에서 얻은 것이 돈이 아닌 다른 것인지는 내일 아침이 되어야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의 불이 꺼졌습니다. 서대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이 집을 짓눌러온 어떤 무게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 마당을 아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불러오게 되는 것인지는 이튿날 아침 서대감이 도리 앞에 내놓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도리가 이 집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이 제법 깊어진 탓인지 새소리가 전보다 많았고 처마 끝에서 햇볕이 반듯하게 마당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씻고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달리 할 것은 없었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온 날 아침처럼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도리는 마당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나오다가 도리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각자 무언가를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하인 하나는 도리 곁에 와서 함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오르자 서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도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서대감은 마당을 한번 훑어보다가 도리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돈주머니였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았고 안에 든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은 겉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대감은 그것을 도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서대감답지 않게 어딘가 수줍은 구석이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래 생각해서 고른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 안에 서대감이 지난 며칠 동안 겪은 것들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리는 돈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대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님도 사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다만 표현을 못하셨을 뿐입니다. 서대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리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시선을 마당 저편으로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편함인지 쑥스러움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도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은 이미 했습니다. 짐을 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다르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해진 저고리, 낡은 집신, 그리고 이제는 손에 작은 돈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누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이든 하인은 먹을 것을 싸서 도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받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도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란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것이어서 발걸음과 함께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작 앞에서 서대감이 도끼를 들던 모습, 마을 사람들이 빈자루를 들고 창고 앞에 줄을 서던 모습, 원님이 서대감의 손을 잡아 흔들던 모습, 잔치가 끝난 밤 혼자 멍석을 걷던 시간. 짧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꽤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마을로 내려오자 길 위에서 아는 얼굴을 몇 개 만났습니다. 창고에서 쌀을 받아간 사람도 있었고 잔치에 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대감 집에서 일하던 어린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는 그것이 괜찮았습니다.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살인문이 보였습니다. 마당에 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리는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정호는 마당에 앉아 끈을 손질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를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올 때보다 조금 달라 보였지만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는 말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리는 아버지 앞에 앉아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정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았고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정호는 서대감에게 진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돈주머니 안에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일부가 갚아졌다는 것은 전부가 남아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빚이란 것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어깨에서 무게가 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수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마을 학교 앞을 몇 번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에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문 안쪽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읽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 도리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도리는 그날 남은 돈을 들고 학교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은 도리를 보고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도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고 돈이 많지 않지만 부족한 것은 일로 갚겠다고. 훈장은 도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는 그렇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서대감 집의 대문을 두드리던 날과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필요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것. 도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통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그 시선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봄볕이 학교 마당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안에 도리의 목소리도 조금씩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직 서투르고 아직 낯선 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도리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도리가 앞으로 걷게 될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마당 밖으로는 여전히 마을이 있었고
마을 안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도리가 보았던 것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는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세월이 흘러야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골 마을의 봄은 해마다 왔고 해마다 갔습니다. 눈이 녹고 흙이 드러나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계절이 몇 번이고 돌아오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으며 기억들은 점점 옛 이야기의 색깔을 입어갔습니다. 도리도 달라졌습니다. 학교 마당에서 서투르게 글을 읽던 아이는 어느새 훈장의 옆자리에 앉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몇 해가 지나자 도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정호는 그 뒷모습을 살인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오래 도리를 따라갔습니다. 도리가 장사를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오가며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밝았고 사람을 읽는 눈도 밝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남아돌고 어디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익힌 것이었습니다. 서대감 집 창고에서 가만히를 눌러보던 손, 마을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귀, 그리고 필요한 것과 버려지는 것 사이에서 길을 찾던 눈. 그 모든 것이 장사 안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도리의 장사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익만을 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든 마을에는 값을 낮추어 곡식을 댔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물건을 팔고 돈 대신 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먼 길을 오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장사꾼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이름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그러다 조금씩 또렷하게. 도리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늘어났고 도리가 다녀간 곳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리가 오랜만에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정호는 여전히 마당에서 연장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머리에 흰 것이 섞였지만 손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부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장터는 조금 커져 있었고 우물가는 그대로였으며 학교 마당에서는 여전히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그 소리 앞에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처음 그 문을 두드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대감 집 앞도 지났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서대감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도리가 그 집을 나온 뒤로도 몇 해 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잔치가 한두 번 더 열렸고 창고를 여는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대감 스스로 결정한 일인지 아니면 한 번 열린 문이 쉽게 닫히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집의 이름이 달라진 채로 몇 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도리는 대문 앞을 지나치면서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리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도리 아닌가? 예전에 서대감 집을 뒤집어 놓았다는 그 아이.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10살짜리 아이가 서대감을 어떻게 요리했다는 이야기 들었지. 이야기는 이미 조금씩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대목은 과장되었고 어느 대목은 뭉개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야기란 의뢰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보다 조금 더 신기해지고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것이지요. 도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10살짜리가. 도리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머리를 썼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더 묻고 싶은 얼굴들이었지만 도리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듯이, 혹은 그것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밤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보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서대감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던 날 올려다보았던 그 별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별이란 움직이는 것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정호가 마당으로 나와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한번 지나갔고 처마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전 봄날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산을 내려가던 그 아침이 있었습니다. 도리가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밑에 녹다 만 눈이 있었고 처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도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흔들리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대감 집에서 보낸 날들도, 학교 마당에서 서툴게 글을 읽던 날들도, 낯선 마을을 홀로 걷던 날들도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어놓고 보면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도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도리는 마을을 다시 떠났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장사는 계속되었고 이름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도리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것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머리를 쓸 수 있다는 것, 문이 닫혀 있어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 버려지는 것 안에서도 쓸모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도리의 이야기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꺼내어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잠들기 전에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이야기,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이야기. 산골 마을에는 오늘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리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대감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만은 남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야기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별이 뜨는 밤이면 마을 어귀 어딘가에서 누군가 말을 꺼냅니다. 옛날에 말이지 이 산골 마을에 도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처음과 똑같이 봄날의 산골 마을에서 빚을 진 아버지와 눈치 빠른 10살 아이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하나씩 번져 있습니다. 잠이 오는 눈을 하고 그러나 입가에는 웃음을 띤 채로 저마다의 밤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고 별은 많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봄이면 눈이 녹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루 일을 마친 뒤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시간, 마을 어귀 어딘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옛날에 말이지 이 산골 마을에 도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빚을 진 아버지의 집에서 자란 10살 아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머리를 쓰는 법을 알고 있었던 아이. 버려질 뻔한 쌀에서 길을 찾고 닫힌 문 앞에서도 두드릴 줄 알았던 아이. 그 작은 생각 하나가 한 집을 바꾸고 한 마을을 바꾸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대단한 힘이 없어도 큰 재산이 없어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우리 앞의 길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도리의 이야기가 그것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따뜻한 옛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잠들기 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산골의 오래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